원장님은 눈 건강 자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수술을 했습니다. 아. 라식 수술을. 네. 네, 그래서 사실 학창 시절까지는 이제 안경을 열심히 썼었는데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라식 수술을 했는데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는 그 눈에 관한 병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건가요? 건조해집니다. 네, 그래서 눈물이 좀 적어지고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고 이제 공부를 오래 한다던가 해서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이 눈이 자주 이렇게 열이 난다고 하죠. 조금 이렇게 그 뻑뻑하면서 열이 나는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눈에다가 그 인공 눈물을 좀 넣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눈이 좀 자주 건조해집니다. 특히 이렇게 가을철이나 겨울철 같은 때가 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더더욱 이 눈물이 적어서 건조한 느낌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국화차를 좀 마시면서 네, 눈을 조금 보호하는 그런 저만의 처방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몇 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예, 네, 그때 망막에 변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 네,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런 소리는 안 하던데. 그런 소리는 안 하셨고요. 네. 아버님 당뇨 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혈당 조절은? 아니, 그 혈당이 이거 뭐야? 이게 어느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걸 모르겠대. 그거 저 원장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건소에서 약을 먹거든요. 네네. 지금 한 1년 됐나 모르겠네. 네, 그러면 검사하셨을 때, 네, 어떻게 나오셨었는데요? 그것도 다달이쯤 뭐야? 한 달에 약을 2개월치 먹거든요. 네. 2개월치 끊어오는데 갈 때마다 수치가 좀 어떤 사람은 괜찮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정상이라 이러고 이러는데 어느 거 정상인지 우리는. 네. 그럼 우선은 갈 때마다 혈당을 체크하셨을 때 정상 범위이시라면은 지금 당뇨병의 혈당 관리는 아마 잘 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네. 아까 좀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당뇨병성 망막 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 망막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한쪽 부분이 약간 간유리처럼 어리어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예 한쪽의 시야가 이제 점점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당뇨병 관리를 잘 하셔야 이게 더 악화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건 만약에 수술도 됩니까? 수술도 안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신 후에 수술이 가능하신지 안 하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수술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거이 검사하면 나옵니까 이거? 네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현 원장님, 이 목 건강에 좋은 베개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베개는 수면 건강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고침단명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고침단명이요? 들어봤어요. 네.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네. 찍으셨죠? 고침. 뭔가를 고치는 것 같죠? 목을 그렇죠. 고치는 걸까요? 네. 네. 고침은 높을 고에 베개 침자를 써서 높은 베개는 단명, 수명을 그렇죠.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높은 베개를 계속 베다 보면은 잘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성어인데요. 특히 이제 높은 베개를 많이 쓰다 보면은 목 뒷부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그 뒷목이 땡긴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이제 겪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중풍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높은 베개를 계속 쓰다 보면은 혈압은 더 올라가고 목이나 뇌의 혈액 순환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높은 베개를 쓰는 것은 정말 이제 수명을 줄이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개가 아주 여러 가지 증상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베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베개가 몸에 맞지 않으면 우선 잠을 푹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다던가 불면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꿈을 많이 꾸는 다몽증, 그다음에 코골이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 결림이 심해진다던가 그다음에 손저림이 되게 심하다던가 머리가 무겁거나 이명이 들리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까지도 악화될 수 있는 아주 베개가 중요한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베개가 그러면 좋지 않은가? 우선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높은 베개, 그리고 또 머리를 잘 그 무게를 분산시켜 주기 힘든 딱딱한 베개. 그러니까 딱딱하면서 높은 베개는 최악의 베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도 몸에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베개로 목에 경추만을 딱 받치게 되면은 목이 또 뒤로 휙 적겨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좋은 베개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높이나 어떤 재질이 좋을까 하냐면 우선은 본인의 목에 좋은 높이는요, 보통 자기 손가락의 4번째 손가락 높이 정도가 베개 높이로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째 손가락 높이 정도가 보통 6에서 8cm, 좀 여자분들은 6cm, 남자분들은 8cm에 가깝겠죠. 이제 그 높이 정도가 좋다고 하고요. 소재는 이제 누웠을 때 머리의 무게를 잘 분산할 수 있도록 적당히 푹신한 것이 몸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마사지, 지압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희연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목에 그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디를 따라서 찾을 수가 있냐면 그 머리카락을 나는 부분을 발제라고 합니다. 그 발제에서 약간 위쪽으로 한 2cm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가운데, 척추 한가운데에서요. 발제에서 2c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풍부혈이라고 하는 동맥의 한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경추의 1번 뼈가 있는 곳이에요.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는 또 하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풀어주시면 좋고요. 또 거기에서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그 척추 길이끈 볼록하게 솟은 부분을 넘어서 그 옆에 이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기가 바로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이 풍지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경락들이 지나가는 교회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하면은 이제 눈도 좀 시원해지고 자율신경 실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는 부분도 이제 내려줘서 좀 이명이나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또는 불면증 뭐 이런 것들, 어깨 결림 이런 것도 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풍지혈의 좌우측에도 천주혈이나 완골혈 같은 여러 가지 좋은 혈자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꼭 풍지혈을 찾으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풍부혈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으로 쭉 이렇게 압력을 주시면서 지압을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하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으로 하시고 잘 모르실 때는 한의원에 오셔서 꼭 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